안녕하십니까, 습관TV입니다. 오늘은 어제도 실내 푸사를 2시간 정도 했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어제는 오랜만에 또 거친 운동을 좀 시간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왼쪽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어서 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40분 가까이 비가 오는데 봄비를 맞으면서 석탈의 왕릉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혹시나 싶어서 또 파스를 바르고 또 정강이를 또 부딪힌 부분이 한 두어 번 되기 때문에 좀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도 바르고 그렇게 휴식을 취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기가 싹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푸사를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포항으로 가서 푸사를 했습니다. 4대4, 4대5로. 그래서 다들 또 연세가 40대 이상이다 보니까 좀 동작도 느리고 했는데, 좀 단련이 되신 또 선수들은 굉장히 발론이 빠르던 저는 그렇게 순발력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푸사를 했는데, 오늘은 또 장단지 왼발 오른발 두 곳이 다 땡땡하게 경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려고 황성공은 저는 황토 맨발 길에 왔는데요. 조금 전에 한 15분 전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저는 황토 맨발길에 올라섰을 때 발걸음이 아주 짧았습니다. 아그작 걷듯이. 왜? 종아리가 너무 경직이 되어서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한 15분이 지금 현재 지났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땅속에 자유전자가 또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최소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 40분 정도 되면 이제 몸 구석구석이 장기들의 그 맨발 걷기 얼칭 효과가 나타나면서 모든 장기들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근육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압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만 얼칭 효과는 물론 전압은 0V로 떨어지지만 그것이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와서 영향을 본격적으로 끼치기 시작하는 시간은 35분에서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도 할 겸, 어제는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하고 정강이가 퉁퉁 부어서 단단하게 경대에 좀 아프고, 그래서 또 맨발 걷기를 또 석탈의 왕릉에서 비가 와서 얼칭 효과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5분 정도 40분 정도 맨발 걷기 하고 잤는데요.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부기도 다 빠지고 또 그리고 종아리도 또 싹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또 푸사를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또 연락을 받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4대4, 4대5로 한 2시간 가까이 야외 푸사를 했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종아리가 다 땡땡하게 경직이 되어서 아까는 모임을 가지는데 계속 좀 아팠습니다. 또 과격한 운동을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푸사를 하다 보니까 근육이 아마 한계치를 초과한 것 같았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도 이런 상황 이틀 연속으로 또 푸사를 하고 2시간 정도 운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제 인생에. 그래서 오늘 맨발 걷기 효과가 과연 어떠한지 직접 제 몸이 교보제가 되어서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오늘 걷고 난 후에 또 내일 아침에 이 경직된 근육과 또 통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또 그것을 테스트할 겸 이렇게 아내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한 번씩 자세가 동일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한쪽으로 비틀거나 또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움직일 때 다리에 쥐가 나서 애를 먹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맨발 걷기 하고 난 후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전에는 몰랑몰랑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운동이나 걷기가 참 부족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면서 거의 하루에 10,000보 이상 늘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종아리는 제법 근육이 생겼습니다. 단단해지고 좀 올록볼록해지고, 다른 분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제 편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이 쥐가 나는 것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제 심장이라 하는데, 물론 펌핑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장단지 근육이죠. 장단지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쫙쫙 이렇게 혈액을
심장에서 발바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를 쫙쫙 짜주면서 위로 다시 밀어주거든요. 신나게 밀어줍니다. 그러나 근육이 약하면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내려온 혈액이 힘없게 겨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심 부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만큼 심장은 열심히 펌핑을 하는데 또 근육이 약하고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심장으로 회귀하는 혈액의 양이 유속이 혈류가 느려지기 때문에 각종 이렇게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물이든 뭐든 흐르는 데는 병이 안 생기잖아요. 섞지 않잖아요. 혈액도 마찬가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또 다리 쪽에 발 쪽에 피가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피가 고이고 또 붓기가 생기고 또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인위적으로 발을 벼개를 몇 개 이렇게 침대 위에 놓고 발을 높이 들어주잖아요. 혈액순환 원활하게. 천년 맨발길 황성공원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맨발 걷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오늘은 근육을 풀기 위해서 하는데요. 맨발 걷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신발을 벗고 발바닥에 자극이 가도록 걸으면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 작용과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쌓인 피로가 풀어지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켜 쌓인 피로가 풀어지며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게 얼싱의 효과입니다. 40분 정도 성인의 경우 걸으면 장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위, 심장, 폐 여러가지 그렇고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피로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죠. 딱딱한 근육 또 그리고 딱딱한 몸을 통과하기는 심장도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이 됩니다. 부드러워지면 어깨 뭉침이나 또 어깨 결림이나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저도 맨발걷기 하기 전에는 늘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아프고 그리고 팔을 움직이기도 뒤에 열중시어 자세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팔을 위로 올리는 것 자체도 너무 통증이 왔는데, 어느 날 맨발걷기를 계속하면서 피로가 장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된다는 이 안내판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맨발걷기 효과,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비세포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지정 능력이 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혈액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합니다. 특별히 아토피에 좋습니다. 맨발로만 다니세요. 경주시에서 좋은 맨발 산책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세족장이 밑에 있죠. 이렇게 코스가 아주 완두콩 깍지처럼 되어 있네요. 맨발로 다니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장기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또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이 연동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소화나 또 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이거는 꼭 테스트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묵직하신 주부들 그리고 중장년들 한번 테스트를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내가 언제 어깨가 뭉쳤지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가 풀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험들은 또 비일비재하게 많고요. 가장 기초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무좀이나 이 섭진, 아토피 이런 것들도 흙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만큼 면역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뭐든지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가 와도 또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잖아요. 면역 기능이 좋아지면 똑같이 필요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겪지만 면역력에 따라서 인체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부와 또 주먹을 서로 치면 두부가 약하기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글라스도 핸드폰 케이스 또 요새 끼워 사용하는데 고릴라 글라스나 또
액정의 강도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납니다. 그처럼 또 면역력이 강해지면 사소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맨발 걷기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돈이 안 드는 무공의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천년 맨발길에는 이렇게 발을 비춰주는, 산책로를 비춰주는 나지막한 조명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죠. 계속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안에도 좋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주시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 가로등도 아주 운치가 있죠. 그리고 CCTV도 있어서 또 항상 감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제 4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아까 오른쪽 이제 양쪽 근육이 다 깡깡 뭉쳐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은 거의 지금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직 근육이 살짝 뭉쳐 있는데, 그러나 아까는 보폭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냐면 아파서 잘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다친 건 아닌데 근육이 뭉쳤어. 근데 지금은 오른쪽은 거의 뭐 축구하기 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왼쪽은 조금 이제 발을 이게 전진할 때 종아리에 아직 살짝 뭉친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처음과 지금 한 25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고 근육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죠. 그러면서 피로 물질이 제거가 되고 또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는 화학약품으로 된 이렇게 약재를 쓰는데 익숙한 것들은 조금 탈피하셔서 이걸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손쉽게 무응해로 치료할 수 있는 길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지 말고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치료 설명서를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구족화가 최웅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이제 온몸이 이제 뇌성마비로 비틀어지는데요. 그 유일하게 한쪽 발만 자유롭게가 아니죠. 거의 뭐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하시니까 한쪽 발은 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붓을 끼워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산수화를 그리고 인물들을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발이 조금만 기능이 살아 있어도 섬세하게 산도 그리고 인물도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전시회에서 보았는데요. 그분에게는 발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왕따를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린 최웅렬 소년이 이렇게 가는데 친구들이 얼레리 하면서 이제 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사올 힘이 없잖아요. 막 욕을 악을 쓰면서 현관에 들어가서 탁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 장애인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내가 장애인이구나. 저 친구들이 놀렸는데 내가 실제 장애인 맞구나. 다시 그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나 장애인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웅렬이 주변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아, 웅렬아, 뭘 도와줄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이 웅렬이가 졸업할 때까지 가방도 들어주고 휠체어도 끌어주고 높은 곳으로 또 휠체어를 옮겨도 주고 보디가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몸으로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또 비웃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또 더 고통이 왔는데, 웅렬이가 한번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 장애인 맞구나. 난 저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네.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그 친구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친구들도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 생각이 그 웅렬이라는 소년의 예화를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있으면 4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약간 또 5분 전보다 또 왼쪽 종아리가
많이 풀어진 느낌입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더 걸으면 완전히 풀어져서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고 또 밤도 많이 늦었고 내일 하루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40분만 채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도 제가 가볍게 맨발 걷기 하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당겨줬다가 이완했다가 당겨줬다가 이완했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나무 벤치에 앉아서 흙을 딛고 이렇게 하시면 땅만 딛고 있으면 얼싱 효과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을 발가락에 끼워서 옮기는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뒷것, 리을 이렇게 숫자도 써보시고요. 또 A, B, C, D 영어 알파벳도 써보시고요. 또 그리고 글씨도 써보시면 됩니다. 가, 나, 다, 그리고 사, 랑 이런 것도 오른발 왼발 써보시고요. 그렇게 이 종아리가 제 심장이죠. 핵심적인 역할을 종아리 근육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이렇게 15회씩 3회 정도를 해주시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꿈치 들기를 하실 때 또 엉덩이 근육에도 같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괄약근과 엉치 근육에 같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되도록 그렇게 일거양득입니다. 종아리 장단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나 뒤에 또 기립근 전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한 3분 후에 이제 오늘 40분 정도 이제 장단지 근육 풀기 또 테스트, 밤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라 오늘은 운동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의 이제 한 2분 정도 지금 세족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2분 후에 오른쪽은 거의 좋아졌는데 왼쪽에 아직 알이 배겨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효과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풋살 2시간 하고 장단지 근육이 경직이 되어서 제가 한 40분 정도 걷고 갔는데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인데 다 풀렸습니다. 단단하게 경직이 되어서 이 종종 걸음을 걸을 정도로 오랜만에 이틀 동안 부사를 해서 그런지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알이 베였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부딪히고 뛰고 해서 몸 전체가 살짝 피곤한 느낌이 있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고 또 지금은 또 열감이라든지 종아리에 통증이라든지 또 거북한 느낌들이 하루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과격한 또 격렬한 운동 후에 맨발 걷기로 한 40분 이상 이렇게 걷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인체의 장기가 부드러워지면서 근육들이 풀어지고 숙면을 취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